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한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유력 후보인 두 분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 공약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공급 측면 공약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주도의 주택 311만호 건설, 수도권에 107만호,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 400만호, 경기 및 인천 151만호가 되고 그 외 지역은 53만호 공급입니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전환하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하겠다는 내용. 세 번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 공급. 누구나 제약 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 지분을 순차 적립해가는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 전환 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 집, 이사 갈 때 주택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공유형 주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호 건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해서 20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3분의 2하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겠다. 세 번째,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토지 용도 변경과 종상량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10만호 이상 추가 공급. 공급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3일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목표 기준을 250만호에서 311만호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월 2일에는 임기 내 장기 목표로 수정해서 공급 계획 규모로는 윤석열 후보 대비 61만호 많은 수준입니다.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분양 물량 측면에서는 윤석열 후보 대비 주요 건설사의 주택 분양 물량 확보에는 보다 우호적이고, 건설 섹터 내에서는 공공주도의 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사 대비 중견, 중소건설사의 관련 수혜가 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서는 금호건설, 계룡, 태영, 코오롱 글로벌 등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공중심의 분양 확대 전략과 더불어 건설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은 분양가 상향한제 적용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및 적극성 참여 여부에 대한 스탠스는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 공공이 토지를 소유,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유형의 주택 분양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공급 정책으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저희 생각을 잠시 이야기해 보게 되면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이 있을 거고 건설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결국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하게 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욕이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공공임대나 아니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공유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요자에게 애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내용입니다.
임기 내 250만호 공급입니다. 수도권에 130만호,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민간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주택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원가 분양 후 매각 가능한 원가주택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5년 이상 거주 시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내용이 조금 더 이득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공공주도의 주택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들은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체를 도입해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 4종 주거지역 지정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을 하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구조안전성을 50%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해서 재건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고도 제한 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도시 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 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도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정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해서 200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선을 해서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정밀 안전 진단 단계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 추가 공급. 다섯 번째,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을 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분양분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 추진 속도를 지연시켰던 안전진단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구조안전성이 현행 50%인데 이 부분을 완화시켜야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재건축 초기 단지의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올려주는 4종 일반 주거지역 신설 발표를 통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수직 증축, 세대 구분 리모델링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 내 건설사의 사업 및 수주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환수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성 악화에 따른 민간주택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오는 1번, 2번, 3번 이런 내용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 나왔던 내용들이 과연 어느 만큼 실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진단평가 부분입니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인데 평가 항목 단위 하나 대비해서 재건축 속도 측면에서 보다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서울 역세권 민간 재건축 지역 용적률을 300에서 500% 그리고 과도한 기부 체납을 방지해서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부담 완화 및 사업성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형사 중심의 서울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내용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서 이야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만 두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에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물론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지만 대구에 공급이 많다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대구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1에서 2년 동안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후에 부동산 세제와 교통을 가지고도 한번 부동산 공략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